예전에 실존주의에 대해서 다뤘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찍었던 영상인데 조금 쉽게 퉁쳐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결과도 중요한데 결과와 과정 뭔가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이나 노력 혹은 뭐 그 현상 자체에 가치를 두는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마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 형벌 같다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힘들 때 끝이 없는 일에 항상 인간은 끝을 생각하잖아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래도 살만하겠지, 혹은 휴가 하루만 바라보고 그때까지 오늘 하루하루 꾸역꾸역 버틴다거나 어떤 미래의 한 점에 행복을 저당 잡힌 채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삶뿐만 아니라 컨텐츠 제작, 유튜브가 됐건 웹툰이 됐건 책이 됐건 창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파타야 진리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가볼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숙소 시설을 좀 안 둘러봤더라고요.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거기 잠깐 들러갔다가 출발하려고요. 와, 여기 풀장도 있고 이런 라운지가 있었네요. 저쪽에 가면 풀장이고 다들 비키니를 입고 있어서 저기 가서 찍지는 못하겠고, 여기서 작업할 걸 괜히 카페 다녔네. 이렇게 좋은 데로 냅두고 괜히 엉뚱한 데를 쏘다녔네. 내일 가야 되는데 여기 떠나야 되는데. 바다가 이렇게 잘 보였군요. 밤에 한번 더 봐야겠다. 여기는 야경이 끝내주겠네. 저기 멀리 있는 산까지 보이네요. 옛날에 여행 예능 중에 이타카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예능이 있었거든요. 북카스텐의 하요노랑 YB의 윤도현 두 락커가 이타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여정. 거기서 나오는 이타카라고 하는 도시가 실제로도 있는 도시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키클롭스 관련한 일화의 오디세우스. 거기 나오는 시가 저는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존주의와 연관된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이타카로 가는 길을 나설 때 기도하라. 그 길이 모험과 배움으로 가득한 오랜 여정이 되기를. 설령 그 땅이 불모지라 해도 이타카는 너를 속인 적이 없고 길 위에서 너는 현자가 되었으니 마침내 이타카의 가르침을 이해하리라. 나를 바꿔줄 무언가를 미래의 어떤 한 점에서 찾지 말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타카로 향하는 과정에서의 경험들, 그 과정 자체가 나를 현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정 자체가 곧 보상이라는 말. 사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산막 구조와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그 예능을 되게 재밌게 보고 지금도 가끔 다시 찾아보곤 합니다. 밴드도 좋아하고 YB도 너무 좋아해서요. 진리의 성전이라고요. 동남아의 가우디 건축물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이 되게 멋있죠. 진리의 성전. 1시 50분 한국말 가이드가 있다고 해서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가 앙코르와트보다 훨씬 더 뭔가 감탄사가 나오는 느낌. 지금까지 43년 내려본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의미는 열, 몸의 온도, 그리고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했던 것의 핵심에 가까운 건축물이자 왜 얼굴이 날아가고 있지? 이 장소가 오늘 말하려던 것을 시각화한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상, 연출, 재능, 뭐 여러 가지 창작에서 중요한 것들을 들 수 있겠지만 어느 예술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겨운 반복, 끝없는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장소가 40년 넘게 완성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바닷가에 지어진 목조 건물이라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노화되고 부식돼서 그 부분을 다시 보수해야 하고, 보수하다 보면은 또 다른 부분이 또 노화 부식되어서 또 보수해야 되고, 그야말로 시지프스의 형벌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을 바라면서 조각을 한다면, 그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정을 즐기고 오늘에 몰입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툰도 뭐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마감에는 끝이 없죠. 마감 다음에는 또 다른 마감이 있고, 마감이 끝나면 새로운 마감이 시작되고, 예술만 그러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의 과정에 지금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과정 안에서 더 큰 성과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리의 성전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의 비밀이기도 할 것 같고요. 행복의 비밀, 성과의 비밀, 뭐 이런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소 전체가 불교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곳인데, 불교 철학을 시각화하면 이런 장소가 딱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장소네요. 정말로 같은 결이죠. 아까 이타카의 이야기와. 이게 양감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 카메라로 안 담기거든요. 이 XY축만 있고 Z축이 없잖아요. Z축 약간 번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리세요. 어리석은 중생들. 진짜 감탄을 금할 길이 없어. 눈을 뗄 수가 없어. 계속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와, 진짜 이 정도의 퀄리티의 목조 건축물을 본 적이 있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비할 바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베르세르크 쿠시안 대제와 메헤단이 격돌할 때 그때 작화력이 미쳤잖아요. 그 회차 보면서 와 하면서 막 감탄만 하면서 봤는데, 딱 그때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여기가 진리의 성전인데, 바로 옆에 이렇게 해수욕장이 있어요. 엄청 크게. 이쪽 말고 저쪽에도 해수욕장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 주위에 상권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완전 그냥 아무도 없거든요. 왜 이럴까? 이렇게 좋은 관광 아이템이 있는데. 베르세르크가 조금 맞지 않는 예시라면은 약간 그런 것도 생각나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보는 느낌. 같은 나무지만 색이 다르잖아요. 고동색이 짙은 거는 조각한 지 얼마 안 된 최근에 조각한 부품 같고, 이렇게 색이 바랜 것들, 이런 거는 조각한 지 꽤 오래된 거죠. 바닷바람과 바닷물 풍화작용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제 사가가는 거고요. 위에 보면은 이끼가 낀 부분도 있고, 여기저기 막 색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색의 조화가 뭔가 물감 칠해 놓은 것처럼 조화가 절묘해서 진짜 음악으로 치면 하모니 같네요. 제가 감탄하는 상한선 기준이 되게 낮고 하한선도 되게 낮아서 웬만하면은 뭘 먹어도 다 맛있게 먹고, 그랜드 캐년을 가도 이렇구나, 괜찮구나, 앙코르와트를 가도 그래 이게 앙코르와트구나, 적당히 그냥 감탄하고 적당히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진짜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진짜 제가 이런 건 진짜 드문 건데, 여러분 파타에 오시는 분들은 진리의 성전은 무조건 들리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진짜 감탄이 나와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차 막히기 전에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계속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있게 됩니다. 진짜 미쳤어. 창작업에 종사해서 그런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어떤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어떤 한순간을 위해 살지 말고 지금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타임 패러독스 시간관 심리학 영상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현재 시간관과 미래 시간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었거든요. 과거 시간관도 있고. 그래서 보통 주로 현재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쾌락적으로 즐기면 되는 것인가 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현재 쾌락형 시간관이고요. 불교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시간관은 전체론적 현재 지향 시간관이거든요. 온전히 지금에 집중하고 스쳐가는 감각, 스쳐가는 행복, 시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은 지금을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인과 동시에 아주 원초적인 육체 자체는 짐승과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이 짐승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간과하고 사회적인 행복만 쫓다 보면은 미래지향적 인간이 되어서 일정량의 발전은 이룰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해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 자신이 건강해져야지 그 힘을 토대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여러 번 했던 이야기라서 더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같잖아요. 똥약꿍 60파트짜리만 먹다가 600파트짜리 스테이크를 썹니다. 맛있을까? 한국 돈으로 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스테이크 치고. 약간 부채살 같은 느낌도 나고. เห็นไหมคะเห็นไหมอร่อยไหมอุ๊ย 알로이. 맛있네. 기분 내기 딱 좋은 그런 메뉴네요. 사실 맛도 맛인데
저는 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상을 뛰어넘는 상식을 파괴하는 정도의 맛이 아니라면은 저는 뭐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맛있게 잘 먹거든요. 플레이팅이 예쁘다거나 뭔가 요리사로서의 고집이 보인다거나 되게 그게 재미로 작용해서 더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되게 아주머니가 친절하시고 플레이팅도 나름 예뻐서 먹는데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진리의 성전을 보고 왔더니 마음이 겸허해지면서 빨리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형태의 창작물이 되었건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과정에 몰입하지 못하고 결과만 생각해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여행을 다녀오듯 다도를 하듯 혹은 연애를 하듯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행과 다도와 연애 뭐 이런 것들 과정을 중요시해야지 결과가 따라오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즐거운 과정에 놓인 창작 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기 썰면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되게 뭔가 건방져 보이네. 죄송합니다. 다들 즐거운 창작 되시고요. 파타야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방콕으로 떠납니다. 빠밤.